안녕하세요. 고고동물 메디컬 TV 성신 뉴스로 찾아온 이설이 고원장입니다. 아니 근데 4월 뉴스가 좀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원장님. 우리가 좀 바빠서 네. 4월달에 좀 정신이 없어갖고 그렇죠. 오늘 업로드가 조금 딜레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첫 번째 이제 소식 전해드릴 것은요. 이번에 원장님 골절 수술이 굉장히 많았어요. 4월달에는 이제 느닷없이 뼈가 이제 골절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갖고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수술을 거의 이제 골절 수술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수술 다 마무리돼서 회복 중입니다. 지금. 네. 원장님 근데 그 골절이라는 게요. 왜 이렇게 잘 생기는 거예요? 일단 동물들 자체가 소형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뼈가 되게 얇은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푸들. 포메라니안, 푸들, 말티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골절이 앞다리 요골이라고 해서 잘 부러지는데 이제 보호자분한테 물어보면 어쩌다가 부러졌어요 하면은 대부분 한 70%에서 80%는 떨어짐. 맞아요, 낙상. 앉다가 낙상, 떨어졌다, 아니면 쇼파에서 뛰어내려서 떨어졌다, 뭐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교통사고, 네. 이제 외부에서 차량이 이제 부딪혀갖고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골절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술 방법도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낙상이라는 게 사실 저희 집 아이들도 좀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좀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발을 절어 막 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골절 진단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골절 됐다는 건 보호자분도 아시기 때문에 맞아요. 다리를 쓰지 못하고 만지면 엄청 아파하고 그래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엑스레이로 거의 다 진단을 이루어져요. 네. 엑스레이 진단 내렸을 때 뼈가 부러진 부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러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뼈 조각이 2조각이냐 아니면 3조각 아니면 여러 조각 이거에 따라서 단순 골절이 있고 복합 골절 아니면 분쇄 골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네. 각각의 골절의 타입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수술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양상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접근법이라든지 또 쉽게 수술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러 오셨을 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나타나면 좋은데 이제 안 좋아진다면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컴플레인도 가장 많은 게 골절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레싱하고 붕대를 하고 그냥 붓는 아이들도 있나 봐요. 그거는 어쩔 때 그래야 되냐면 근간 부분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일자가 있으면 한 부분이 근만 갔을 때 우리가 보통 붕대 처치나 수술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도 붙일 수 있는데 간혹 하다가 보호자분이 뼈가 이제 두동강이 나서 이렇게 어긋난 상태인데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깁스를 아니면 깁스를 해서 붙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가장 큰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접고를 해서 뼈를 딱 맞춰놓고 기부스를 하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은 알아서 조심을 하는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맞죠. 계속 움직이고 내가 활동적으로 되니까 그쵸. 유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뼈는 뼈대로 어긋난 상태에서 다리를 또 못 쓰니까 근육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결국은 뼈는 녹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또 오래 방치가 되면 결국은 붙일 뼈가 없어지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골절 수술 방법이 그러면 수술 방법은 대부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쇠핀으로 해서 골절된 부분을 이제 삽입을 해갖고 이제 축을 맞춰주고 이제 꺾이는 부분을 막아주는 게 피닝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라는 수술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플레이트라는 장비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멍 안에 나사를 쪼여서 뼈와 뼈끼리 압착을 시켜주는 수술법이 있고 그 다음 외고정 우리가 보통 키 크는 수술을 하는 거 보면 아시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게 외고정에서 외부에서 핀을 장착을 하여서 골절부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아이한테 맞는 수술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소형견이냐 대형견이냐 이걸 또 따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 또 보호자분이 자주 얘를 케어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맞느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서 이 아이한테 적절한 수술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네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의사 선생님이 내가 한 가지 방법 핀만 할 수 있다 하면 모든 아이들한테 피닝 수술법을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데렐라 수술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은 한 가지인데 모든 아이한테 적용하니까 맞지 않는 신발, 맞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거지로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분명히 실패하게 되죠. 오, 멋있다, 원장님.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구두가 있다면 그 구두에 맞춰서 내가 그거를 수술 방법을 변형해서 이 아이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충분히 보호자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다리 수술은 누구나 일반인이 봤을 때 눈에 띄죠. 네, 그렇죠. 수술하고 나서 또 다리가 절거나 아니면 다리 기능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엑스레이 체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술이란 치료는 우리가 회복 기간이 약 2달이 걸려요. 뼈가 붙는 데까지가 2달인데 이 치료 자체가 외과 수술하는 사람만 수술 뚝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2달 기간 동안에 보호자분도 함께 치료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해서 딱 끝났는데 집에 갔는데 얘가 잘 뛰어다니니까 막 억지로 산책을 시킨다든지 갑작스럽게 큰 운동을 시킨다면 내가 수술했던 그 플레이트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자리도 잡기도 전에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죠. 애써 수술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수의사와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 아이가 뼈가 유압될 때까지는 조금 같이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보자면 유의점이 딱 나오겠네요. 수술 후의 유의점. 그렇죠. 이제 유의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이들을 수술하면 이제 뼈를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긋난 뼈를 자꾸 잡고 이렇게 맞춰놓고 또 여러 가지 이식물이 들어가서 초기에는 부종이 많이 와요. 그 수술하고 나서 발이 부은 상태로 막 유지가 되고 심할 경우는 이게 괴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 후엔 반드시 입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드레싱도 해야 되고 아이가 붓기가 떨어질 때까지 진통제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내가 수술하고 이 아이 바로 퇴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결국 이 아이는 수술 받고 나서 고통을 고스란히 집에서 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뒤부터는 사실은 운동 제한이라는 게 보통 가둬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은 운동하는 범위를 조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요새 트렌드는 예전에는 수술만 하고 딱 끝났어요. 수술만 하고 알아서 붓겠지 기다렸지만 요새는 재활이라는 이제 새로운 의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맞죠.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뼈 운동이라든지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 재활 아니면 운동 재활 아니면 침치료 여러 가지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병원과 함께 이제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치료를 도달할 수가 있겠죠. 저도 봤을 때 보호자님 오셨을 때 이제 재활까지 같이 하시면은 이게 좀 눈에 띄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재활을 할 때와 안 할 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들려? 예? 목청이 커서 괜찮을 것 같아요. 됐니? 됐니? 잘 들리니? 들리니? 네. 오케이. 되게 찝찝하지? 녹음 켜놨으니까 어차피.